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소급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대 지수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도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긍정적으로 나와줬는데요. 나스닥이 1.2% 올라가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2,200선 더 올라가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32,000선 회복했습니다. 0.7% 올랐고 S&P 500 지수도 1%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CPI 그리고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줄여서 CPI라고 하는데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이 이제는 좀 더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 긴축 행보가 조금은 속도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날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심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8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8% 오르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0.1% 감소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근원 CPI 쪽에서는 둘 다 오릅니다. 전년 대비 6%,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갖게끔 했던 것이 바로 뉴욕 연은이 되겠는데요. 조사를 한 가지 냈습니다.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냈는데 하락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6.2에서 5.7%로 낮춰졌고요. 3년 후에는 3.2%에서 2.8%로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여기에 근거가 됐던 것은 바로 휘발유 값이 지금 미국 내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반응을 보시면 당장 연은 쪽에서 이번 지표를 인해서 75bp 올리는 것을 취소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좀 더 이 금리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이 중국 정부 계속해서 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우선 바이오를 보게 되면은 이 바이오 생산 설비를 확대를 미국 내에서 하게 되면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행정 서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신약이라든지 생체 조직 거기에다가 연료, 식품 이 전반적인 바이오 제품을 미국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독려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명공학의 모든 분야를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내로 다 끌어온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는 바이오 분야 시설 자체가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추려는 의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랑 연관성이 있는 반도체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다음 10월부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나노미터 이하급의 첨단 반도체들이 되겠고요. 허가 없이 다른 나라, 대놓고 중국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 엔비디아나 AMD만 약간 막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됐다라는 점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 섹터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가장 강했던 것이 에너지입니다. 1.8%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달러가 약세를 띠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 쪽의 공급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IT가 강했습니다. 역시 매파 연준의 발언 이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선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소매 쪽 이쪽에 강세를 띠게 되면서 지금 소비재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일부 종목들 빼고는 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양호한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 살짝 아쉬웠던 것은 이제 반도체가 혼조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 가운데 종목별로 좀 크게 엇갈리는 특징이 있었었고요. 에너지의 강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약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대형 IT 종목들 보시죠. 최근에 신형 아이폰을 공개한 애플입니다. 아주 강합니다. 3.8% 오르게 되면서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신형 아이폰이 공개가 됐고 초기 매출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결국에 실적으로도 잘 가겠구나라는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3.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했던 것이 옆에 있는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2.3%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마존의 기존 이런 인프라 쪽에다가 로봇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 것인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고요. 고정 비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추가적으로 녹아나면서 2.3% 올라갔습니다. 자, 5개 T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며 결국에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은 일관되지는 못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싸움이 계속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AMD, 비메모리 쪽에서도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0.8% 올랐는데 AMD는 반대로 0.9%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메모리 쪽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8% 올랐지만 또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는 1.2% 내려가게 되면서 종목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장비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패권 전쟁에 휘말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램리서치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램리서치 0.7%로 제일 크게 밀린 종목이 되겠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도 그 비슷하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헬스케어 그 위쪽에 있는 제약 쪽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강하게 3, 4% 올라가는 반면에 또 암젠 같은 경우에 4%의 급락을 하게 되는 이런 차별화 장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우선 브리스톨 마이어스 쪽에서는 갖고 있는 건선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호재로 올라갔던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암젠은 경쟁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른 만큼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련된 긴 소송이 하나 해결이 됐다는 점에서 이날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을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이런 소재 쪽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약달러의 공급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대형주인 엑소모빌, 쉐브론 텍사코 1.1, 1.5% 올라갔고요. 중소형 쪽에서 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코노코필립스 2.1, 옥시덴탈 페트롤륨 3%, 이오질 리서시스 2% 중반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대번에너지가 거의 4%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오늘 국내 시장에서 연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곡물입니다. 약세 흐름을 띄었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것을 좀 검색을 해보면은 이 사태가 조기 완료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공방전은 벌이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협상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모스, 지금 모자이크 6.7% 하락했고요. CF 인더스트리즈 4% 하락하면서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소송 악재가 길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해석이 됐습니다. 5개의 제네릭 회사들하고 그동안 이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쭉 이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변동성을 일별로도 크게 보여줬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간밤에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도출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변동성은 상당히 셌었습니다. 4.1% 오르게 되면서 음봉 마감했고요. 68달러에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고차 업체 카바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자동차가 중요한 또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14% 급등했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제는 사도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냈는데요.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중고차 자동차 값이 많이 하락을 해가고 있고 또 그만큼 저평가된 구간 거기에다가 규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값어치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지만 뒤 끝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잠재력도 높은 만큼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높였지만 목표가는 약간 낮추는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독일이 2.4% 회복을 하면서 13,400선을 올라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깍크 지수 1.9%,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1.6%, 이제 새롭게 또 여왕에서 왕이 또 탄생하는 또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관점에서는 미국의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은 더뎌질 수 있다는 쪽에 긍정적인 한 표를 주면서 다 올라간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날 유로 시장에서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환율이었었는데요. ECB 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매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초 이후로 최저치로 밀렸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품 시장만 보겠습니다. 유가가 1.4%, 1.1%군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런 원유 수출에 대한 우려가 또 반영이 됐고요. 구리 가격하고 금값은 달러 약세 덕분에 전부 다 올라간 겁니다. 크진 않지만 구리 가격 0.06%,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0.6%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중요한 경제지표, 오늘 밤 지표를 보면서 3.7bp 추가 상승하면서 3.3%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간밤에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증권사 JP모건의 매수 추천으로 시총 1위 기업 애플의 주가가 3.9%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을 끌어올렸는데요. JP모건은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후 아이폰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재확인하며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4 모델에 대한 수요가 출시 직후부터 강력하며 두 프로 모델의 고객 인도 대기 시간이 작년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증권사 웨드부시 역시 소비자들이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초기 주문량이 9천만 건을 넘었고 프로 모델의 배송 시간은 10월 중순으로 연기됐고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 추세가 수그러진다 하더라도 금리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진 점이 오늘 시장에 추가 상승을 저지했는데요. 먼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워크숍을 통해 물가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멀었다면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올해 4회 인상을 거치면서 2.25에서 2.5%를 기록 중이며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폭을 놓고 토론을 해왔으며 시장의 기대와 달리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내일 발표되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해도 자신의 단기적인 전망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역시 최근 인터뷰를 통해 상승하고 있는 물가에 연준이 예상보다 서둘러서 금리를 4%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러시아 사태로 인해 올 후반기에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금 상승을 보여주는 서비스 비용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발명된 생명공학 분야를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물가 완화 및 공급망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관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오는 14일 발표하며 해당 회의를 통해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관련 구체적인 투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 측은 바이오 등 생명공학 분야를 통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미국의 산업을 감안할 때 바이오 경제는 우리의 강점이자 엄청난 기회라면서 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혁신을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생명공학 분야도 이제 내재화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날 제약주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움직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회사의 건선 치료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제형 대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주가가 오늘 3.14포인트 상승해 72달러 3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FDA 측은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건선 치료용 경구 제제인 소틱스를 승인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이것이 건설 치료제로는 10년 만에 처음 나온 혁신이라면서 먼저 엠젠이 개발한 약품 오테질라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건선은 미국에서 750만 명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며 이 약품이 또 다른 면역 매개 질환에 대한 잠재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새로운 치료제는 심장병이나 블랙박스 경고로 알려진 기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하락이며 이어 전미 소기업연맹 NFIB의 8월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고 코어앤메인, 에볼루션 페트롤리움, 와일드 브레인, 빈티지 와인, 에스펜 그룹, 이노에이지 홀딩, 그리고 아이리스 에너지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신으로 조금 더 이슈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에 CPI와 관련된 부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제닛 옐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기싸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